강세호 TV를 시청하시는 자유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 TV의 강세호입니다. 저는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카메라를 켠 것은 요즘 이준석의 두고 볼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준석의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망상을 가진 듯한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이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9월 18일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개시를 발표하자 발끈하여 양두구육, 신군부, 즉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잘 열심히 팔았다는 등 현직 윤 대통령을 비하했다고 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은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를 특별히 좋아하는 듯한 이준석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내용의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인권 규범을 들어 변호인단과 함께 자신이 제명되면 유엔에 제소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의 변호인단이 조금 더 도를 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징계하면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는 아마 민주당 또는 신민당 당수였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당한 후 부마 사태가 나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다는 비유를 들거나 또한 12.6 사태, 즉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시해된 사건, 그것이 일어난 것을 비유하며 이준석을 징계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혁명적인 그리고 구태타적인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무한정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법적인 선을 넘어서서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제외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시에는 그 표현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보호, 즉 인권 보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세상을 균형 있게 움직이게 하는 정반 합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자유도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 또는 인권 보호 역시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방향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껴서 모욕죄로 고발을 해서 그게 입증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해서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한 A라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의 피해를, 법적인 피해를 줄 때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이준석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표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빗대어 개고기를 언급하거나 양도국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표현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공동체 전체를 비하거나 모욕을 느끼는, 즉 기본권이 훼손될 때는 이준석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의 정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국민의힘 구성원의 존엄성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게는 징계의 자유도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징계의 자유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인권의, 기본권의 훼손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과 그의 일당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하는 등 추가 징계하게 되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위반했다고 하여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애다운 애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세계인권선언의 19조밖에 모릅니다. 헌법에 그 조항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헌법에는 바로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같은 조항이 들어있는데 한번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인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서 정해진 제한만을 복종한다라고 정한 규정이 있는 줄을 이준석은 모르는 것입니다. 앞서 표현한 이준석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자유가 있다고 표현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념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을 검토해보면 세상에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은 모두 옳고 상대방의 행동은 그르다는 반쪽 인생을 살고 있는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하는 그런 저속한 말은 표현의 자유이고 이준석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면 견딜 수 없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현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조국, 이재명, 또 이준석, 문재인 네 사람이 가진 공통된 행동 유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결론을 내고 있는 조국이 조국을 잡고, 또 누가 잡는다고요? 이재명이 이재명을 잡고, 이준석이 이준석을 잡고, 문재인이 문재인을 잡는 날이 조만간 현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좌파 성향의 사법부 판사 한 사람이 이준석의 첫 번째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이준석의 가처분이 꼭 인용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또 국민의힘에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을까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의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준석이 유엔에 제소한다고 해서 유엔이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의 윤리위원회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자유와 권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준석의 행동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9조가 아니라 제29조 2항에 해당되어 기각될 뿐만이 아니고 검토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는 유엔의 업무 규모의 범위 내에서 크게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유엔이라는 조직이 애들 장난하는 조직인가요?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무고죄, 증거인멸 교사죄 등의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유엔이 과연 범죄 의혹으로 관련된 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유엔은 절대 그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정반합의 원리를 잘 이용하여 우리 집권 여당이 겪고 있는 이준석발 혼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이준석발 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더욱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당원 여러분과 국회의원들과 또 그에 동조하는 자유시민 및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서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국민들이 국민의 힘으로 돌아와 힘을 더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